최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리오프닝의 대표 종목이죠. 아모레 퍼시픽. 지금부터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뭔지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경기와 주가와의 관계 먼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화장품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나빠지는 이런 경기 민감주인데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래서 경기는 어떻게 될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이 새로운 매출 채널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채널입니다. 이 온라인 채널이 어떻게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 업종은 중국 소비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이 해외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이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가 살아나야 이 매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사업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경기와 주가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 경기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우려되던 그런 한 해였죠. 그래서 주가도 15만 원 선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2020년 말경부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금리도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낮췄고 거기에다가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2021년 그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최고 한 30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풀었던 이것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2021년 중반부터 그런 우려가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중앙은행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조만간에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가는 2021년 말까지 꾸준히 하락을 하는데요. 2021년 말경부터는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각종 변이들이 또 확산하면서 그 기대는 또 우려로 바뀌고 기대와 우려, 기대와 실망이 반복하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기 상승의 기대가 주가에 바로 직결된다라는 것을 지난 주가 흐름에서 알 수 있고요.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기의 전망이 주가 변동의 핵심이다. 지난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경기 전망 해봐야겠죠? 국내와 중국 먼저 경기 전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모두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가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하루 확진자 60만 명이나 나왔고요. 거기서 정점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죠. 중국은 도시를 봉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한을 봉쇄했고 그 다음엔 시안, 최근에는 상하이를 봉쇄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하이는 인구 2,500만의 가장 큰 경제도시인데요. 이 경제도시를 봉쇄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앞서서 이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했던 이런 앞선 나라들의 경험들을 보면 1, 2개월 정도 크게 확산했다가 급격하게 잦아드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나 중국도 이렇게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1, 2개월이 고비다.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오미크론은 이제 우려를 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코로나19는 국내나 중국이나 코로나19는 정점을 지나는 중이고 하반기에는 적어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세계 경기 볼까요?
물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유가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유가가 2021년 4분기에는 배럴당 100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분기, 이번 분기에 들어서 무려 30%나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이런 정도의 폭등은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때도 이런 정도의 폭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이때도 이런 정도의 30% 정도의 유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가가 더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좀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가는 점진적으로 좀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겠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이런 아주 여러 가지의 그 나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지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팬데믹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점차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수화돼 간다. 전쟁이 상수화돼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수. 투자가들에게 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중요하죠.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니까요.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변수가 중요하지 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진다 하면 3차 세계대전이잖아요. 3차 세계대전은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렵고, 그래서 전쟁은 더 이상 우려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나 장기화돼서 그래서 공급망이 붕괴되는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좀 우려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공급망 그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만 전쟁은 상수화돼 간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래서 그 미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리겠다. 더군다나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좋겠지만 인플레이션만 잡히는 게 아니라 경기 위축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변수들이 상수화돼 가거나 아니면 우려가 다소나마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망 불안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은 우려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경기의 불확실성이 상반기에는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소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반기에는 경기 하방의 변수가 축소된다. 다양한 변수들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변수들이 다소나마 일부 축소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축소되는 변수들이 효과를 보이면서 다소나마 경기의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 체질 개선 측면을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국내와 해외 이렇게 두 매출로 나뉠 수 있는데, 국내는 지난 2021년 실적을 보면요. 국내는 3조 1천억 원, 해외는 1조 8천억 원, 대략 한 6대4 정도의 비중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다시 화장품과 생활용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이 화장품이고요. 화장품 회사답게 대부분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해외는 아시아, 유럽, 북미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요. 아시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에 중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봐도 24%나 차지하고 그 해외 매출에서는 대부분이 중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매출 좀 자세히 볼게요. 국내 매출은 화장품과 생활용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이 화장품이다 말씀드렸죠. 이 화장품이 크게 또 면세점을 통한 매출과 또 순수내수 이렇게 두 매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면세점이 작년에 1조 2천억 했고요. 순수내수가 1조 4천억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내수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이 무려 0.9조 9천억 원이나 했고요. 오프라인이 5천억 원이에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만 오프라인 매출이 점점 크게 감소를 했고 온라인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순수내수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면세점을 통한 매출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2020년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 회복은 좀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 내수가 온라인을 통해서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정리하면 국내 매출은 면세점에 의해서 크게 의존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온라인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매출 좀 더 볼 건데요. 이 국내 매출을 지난 매출 추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은 대략 한 6대 4 정도 됩니다. 이 비중은 대략 여러 해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죠. 그래서 회복은 하고 있는데 좀 더디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 매출은 해외 매출에 비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매출은 순수 내수와 면세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죠. 2019년에는 순수 내수와 면세가 5대5로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데 그 매출 감소의 대부분이 바로 이 면세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이 감소하는데 순수 내수는 거의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 매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죠. 자, 그럼 국내 이 매출을 받쳐준 이 순수 내수 어떻게 해서 유지될 수 있었나 보면요. 이 순수 내수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중이 2019년만 해도 3대 7로 오프라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온라인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은 감소를 했고요. 계속해서 온라인은 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고 이 오프라인 매출은 2020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더딘 성장을 보이죠. 그래서 온라인이 결국은 이 성장하면서 순수 내수의 버팀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에서도 더 큰 폭을 차지하는 순수 내수, 이 순수 내수를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면세점은 큰 타격을 받은 다음에 더디게 회복되고 있지만 이 순수 내수 중 온라인이 성장하면서 그 폭을 만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면세점이 회복이 더딘 게 이게 매출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온라인이 그걸 만회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세 번째 중국 사업 좀 볼게요. 이 중국 사업을 전체 매출로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는데 해외는 아시아, 유럽, 북미 중에 아시아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아시아는 사실상 중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전체 매출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24%나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중국 소비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앞으로 해외 부분을 좀 볼 건데요. 그 해외 부분을 마찬가지로 지난 몇 해의 그 매출 흐름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대략 6대 4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20년 해외 매출은 크게 하락합니다. 이 해외 매출이 하락한 다음엔 회복이 다소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해외 매출이 왜 이렇게 더딘가 보면요. 대부분이 아시아고 아시아의 대부분은 또 중국이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중국이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는 상반기 내에 해제될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까지도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매출, 즉 해외 매출도 점차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정리 좀 해보면요. 먼저 경기와 주가의 관계입니다. 기대는 상반기에는 경기 변수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려가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래서 물가는 잡을지언정 경기마저 위축시키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만 변수가 크게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기대에 더 무게를 두고요. 그리고 체질 개선입니다. 이 체질 개선은 온라인 매출이 강화가 되고, 다만 면세점 매출 회복이 지연돼요. 이 두 가지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어서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비슷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은 기대하는 측면은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에 주요 동시가 봉쇄되는 것이 이게 장기화되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기대가 우려보다는 더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대가 우려보다는 조금 더 큰 상황이다. 현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실적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실적 전망 좀 해볼게요. 이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2021년은 2020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매출은 10% 성장한 4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40% 성장한 3,4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452%가 성장한 1,9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매출은 6% 성장하는 5조 2천억 원 전망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2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3,300억 원을 전망합니다. 자, 이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해볼게요. 앞서서 여러 종목들은 각각의 사업들의 가치들을 다 따로따로 구하고 그것을 전부 더하는 SOTB Sum of the Part 방법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만, 다양한 사업을 할 때 얘기고요. 이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단일 업종입니다. 따라서 이 순이익의 PER 멀티플을 곱하는 PER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PER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 PER의 의미를 좀 짚어보면요.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입니다. 이렇게 그 지표들은 항상 분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요. 그냥 보지 않고 항상 뭐 대비해서 봅니다.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순이익을 대비해서 시가총액 보고 싶은 거예요. 순이익이 많은 회사는 시가총액도 높아야 된다. 순이익이 낮은 회사는 시가총액도 낮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같은 순이익이더라도 PER 멀티플이 높은 경우 있습니다. 기대가 더 크고 그만큼 성장성이 더 큰 회사들은 그만큼 시가총액 주가를 더 쳐주는 거죠. 그래서 PER 멀티플이 올라가는데요. 자, PER은 순이익분할 시가총액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의 PER 멀티플 곱하면 시가총액 나오죠. 그리고 시가총액을 총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3,300억 원 순이익 전망했고요. 그리고 PER은 로레알, 에스티어로더, 상하이자화 이 세 회사가 현재 각각 PER 멀티플 32, 35, 34의 이 평가를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평균을 적용을 해서 33.6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3,300억 원 순이익에 PER 멀티플 33.6을 곱해서 시가총액 11조 1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11조 1천억 원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총 발행 주식수 5,80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9만 원입니다. 지금 주가 대비 다소 높은 상황인데 크게 높지는 못합니다. 올해 전망이 주요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면세점이고요. 다만 온라인 매출이 그것을 상쇄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소 나아지면서 크게 그 성장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성장할 거다, 다소 좀 나아질 거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목표 주가도 다소 높은 수준인 19만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리오프닝 대표 주자 아모레 퍼시픽 종목 분석해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